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길자님이 세상은 시끄러워도 봄내음이 여기저기서 풍겨옵니다. 향긋한 향기를 품어내는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님은 4월 중순의 눈 소식과 추위 이것도 가는 계절이 아쉬워서 그대로 느끼면서 지내보고자 합니다. 환절기에 모든 촌철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임효식님 JB 그래서 어떻게 벚꽃은 보셨어요? 상암의 벚꽃 천지예요.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임효식님은 세상에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다가 져가는 걸 어제 퇴근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금 빨리 나와서 벚꽃길 보며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날씨가 정신줄로 왔다는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네, 빨리 되찾기 바라고요. 내일쯤이 뭐 되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건조한 남자 JB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산불 조심하세요. 네. 네, 오늘 소통해주신 분들에게도 다양한 상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소통해주시고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쌀 10kg을 10분에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어제 그 관련 쌀 뉴스 혹시 보셨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와서 쌀 사간다는 얘기? 일본에서 쌀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한국 와서 쌀 사간다는 뉴스가 있었던데. 아, 예. 쌀 10kg 준다고요? 네, 10분에게. 많이는 예. 못 드리고 예. 10분에게.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강혜경 씨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6, 7번에 걸쳐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여론조사를 해준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박형준 시장 측이 어제 저희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내용 축약해서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형준 부산시장은 명태균 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명태균 씨 존재 자체를 명태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21년 재보궐선거 과정은 물론 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맹세코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선거 전략을 문의한 바도 결코 없으며 당연히 여론조사 비용 또한 전달한 바가 없음을 확실히 밝힙니다. 박형준 시장은 강혜경 씨의 주장이 100%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히고 강혜경 씨를 고소하였으나 또다시 방송에 나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박형준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4월 14일 부산경찰청에 강혜경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측의 이런 입장은 그 자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명태균 씨도 강혜경 씨 인터뷰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형준 시장을 모른다. 그의 전화번호도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서 하나 환기시켜 드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지난 1월 22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좀 들어보시죠. 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 말고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우리 경남에서 가까운 곳에 수장을 하고 있는 분이. 아, 박형준 부산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죠, 변호사님? 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강혜경 씨조차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네.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느 정도로까지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어느 정도나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못했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고 예.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대한 진술을 상세하게 할 것이고 예. 묻지 않으면 예. 별도로 저희들이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할 겁니다. 네, 남상권 변호사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명태균 씨와 남상권 변호사 두 사람의 사실 정리, 입장 정리는 먼저인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의 입장문을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대로님 뭐 등등 많은 분들이 똑같이 홍준표 전 시장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일면식도 없었다고? 관련 인터뷰가 3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장 연설을 했는데요. 두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장원 외모에 대한 발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누굴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홍장원 본인이 자꾸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안 그래도 바쁜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뭐 좀 도와주라고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방첩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길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자세하게 다 드러난 바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정리를 좀 더 해볼까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이유도 없는데요. 헌재의 파면 결정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네, 피청구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이 각 정당의 대표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요? 증인 채택, 증거 채택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을 질질 끌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전망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재판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그 인물 바로 조성현 단장인데요. 어제도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검찰 진술조서와 조 단장이 작성한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군 검찰로부터 언제 기록을 받았는지, 수사 과정에서 받은 것인지,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을 때 이후에 받은 것인지가 특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조 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안 됐다면서 작성 경위에 관한 검토 없이 제시해서 공판 과정에서 이를 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 출처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건 하나하나에 저렇게까지 깐깐하게 꼼꼼하게 나오면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검토한 문건에 대해서는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넣은 마당에 실행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건 이건 우긴 겁니다. 우긴 거. 남에게는 추상 같고 자신에게는 봄바람 같은 접근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옥황상제님이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건 강한 긍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대로님은 아니 법을 다루고 다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면 어떻게 저렇게 다 거짓말을 하나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 이승민님 공개 재판도 못하면서 큰 소리는? 네. 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쿰라님 홍장원이 새빨간 거짓말이면 왜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촌철님께서 공개 재판도 못하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된 것이지 재판 자체가 공개가 안 된 건 아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켜보고 기사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0일에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서 1월 20일에도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지금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최대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1명이 공석이라는 얘기잖아요. 헌법재판관 지명과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단순 대비, 형평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미치는 결과입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최대 11명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내란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난이 더욱 가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기존의 검사 임명 계획까지 철회해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서 존립조차 흔들리는 지경이다. 이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파면됐으니까 인사권을 잃었으니까 빼고 한덕수 대행의 이거는 뭡니까? 선택적 인사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적 인사권 행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선택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다. 누구의 방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 좀 비슷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찌합니까님?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초롱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만 임명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거나 끝없이 미루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데이지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까요? 관심사죠. 네. 할까요? 어제 한 얘기가 딱히 불출마 선언은 또 아니다. 불출마의 의중을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제 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거죠. 네. 근데 그게 뭔지는 특정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요. 관련 분석은 이따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훈님이 알박기 인사는 잘도 하면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시도 중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요 며칠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챙길 건지 이걸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재판 노쇼를 벌였던 권경애 변호사 기억하시죠? 하죠. 네,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후속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 박주원 양의 유족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받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인데요. 자, 이 재판 노쇼를 벌인 후에 권 변호사가 이기철 씨에게 3년간 매년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서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철 씨가 9천만 원 가운데 기한이 도래한 2023년도분 1년치 그러니까 3천만 원 여기에다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 2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에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권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입니다. 이 해미르에게 공동으로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다음에 항소심 재판에 가서 주장하기를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로 확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 약정과는 다르게 언론 보도가 됐으므로 약정은 무효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약정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위자료와 별도로 인정될 수 없으니 원심이 인정한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맡은 재판은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가슴을 후벼 파면서 자기가 돈을 조금 내야 된다는 건 이렇게 논리를 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게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이 약정했던 매년 3천만 원씩 주겠다는 그거는 뚝 떼어버린 겁니다. 뚝 떼어버리고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서 2천만 원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근데 더 간단히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그냥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깎기 위해서 약정 무효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염치라는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인간적 도의를 3천만 원짜리 지폐로 쌈 싸먹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같이 분노해주고 계시네요. 세상에 법꾸라지가 너무 많다, 상식이 없다 이런 댓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박오키님은 좋은 아침 어떻게 뉴스 하나하나가 다 답답하고 열을 오르게 만드네요. 날씨가 추워서요. 물프레님, 권경애 변호사 남비파는 그렇게 잘하더니 자기한테는 이게 뭡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JB타임즈의 또 다른 정신, 나무꾼 정신이잖아요. 이 얘기는 저희가 끝까지 시선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은 15일입니다. 무슨 날이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되는 날입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복귀해 볼까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위에서 민간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효력의 발생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버린 것이다 라는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어제 그랬죠?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다해야 하는 그 소명에 민간국가 지정 해제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될까요?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민간국가로 지정이 됐는지 그조차도 지금 명명백백하게 정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정확히 조사해서 밝히라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 뉴스가 전해졌을 때 뭔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또 했던 게 정부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뭘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엽기토끼님, 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언급은 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한미 양쪽 발표 어느 곳에서도 민간국가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없었죠. 예. 한덕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이런 거를 밝히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거다. 요런 거는 밝혀놓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른바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퉁치고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게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 자신이 통상 전문가임을 자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역량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